이제 논쟁의 여우는 군화의 박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의 지휘는 국왕 클레옴브로토스가 맡았고 맞은편 사열 앞에는 에파미논다스의 배치가 하나의 의도를 품은 선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준비가 끝나면 남는 것은 세 가지뿐: 배열, 타이밍, 그리고 단 한 번의 돌파. 스파르타군은 익숙한 균형을 택했습니다. 넓게 줄을 펼쳐 좌우를 맞추고 왕과 정의 시민전사는 관례대로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승리가 시작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테베군의 줄은 일부러 삐뚤었습니다. 왼쪽은 불룩하게 두텁고 오른쪽은 한 박자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실수, 그러나 실수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계산이었습니다. 전장을 하나의 문제로 바꾸는 낯선 해법의 시작. 지상전의 첫 문은 기병이 열었습니다. 테베 기병은 밀집과 회전에서 앞섰고 스파르타와 동맹군 기병은 점차 뒤로 밀렸습니다. 중요했던 건 속도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후퇴하는 기병이 스파르타 보병 전열 앞을 가로지르며 방패와 창 사이 그 작은 간격을 흔듭니다. 에파미논다스가 기다리던 균열의 첫 신호. 그 짧은 흔들림이 전장을 바꿀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에파미논다스는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모았습니다. 왼쪽을 거의 50여의 심도로 겹겹이 쌓아 올리고 펠로피다스와 신성대를 그 최전면의 날로 세웠습니다. 중앙과 오른쪽은 일부러 늦췄습니다. 정면 전체를 동시에 싸움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곳에서 확실히 이기고 나머지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 익숙한 팔랑크스 전투를 수학 문제로 바꾸는 발상이었습니다. 깊이와 속도를 변수로 삼아 전장을 함수처럼 조율하는 지휘. 스파르타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각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테베의 왼쪽이 사선으로 비스듬히 전진하며 스파르타 오른쪽 정예를 향해 파고듭니다. 중앙과 테베의 오른쪽은 전진을 멈추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지연. 왕이 있는 스파르타의 오른쪽에 모든 충격을 집중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정지였습니다. 선택은 단순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왼쪽을 두껍게 만들었을까요? 당시 그리스 보병전의 기본은 전면을 가능한 넓게 펴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파미논다스는 계산했습니다. 똑같이 넓히면 똑같이 막힙니다. 힘은 얇게 퍼지고 창끝은 서로의 방패에서 미끄러질 뿐입니다. 반대로 깊이를 두텁게 하면 창끝이 여러 겹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한 지점에서 누적되는 압력, 그 집중된 힘이 상대를 꺾습니다. 전면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돌파의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심도 우선의 발상은 전장 전체의 문법을 바꾸는 위험하지만 명확한 실험이었습니다. 클레옴브로토스는 오른쪽을 더 벌려 테베의 두꺼운 왼쪽을 감싸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뒤로 밀려난 기병이 만든 빈틈을 메우기도 전에 테베의 왼쪽이 쇳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펠로피다스가 선두에서 간격을 찾고 그 간격을 뚫기 시작합니다. 신성대의 창끝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곧고 반복해서 오직 한 지점만을 찔렀습니다. 집중이 힘이 되는 전개. 그 목적이 눈앞에서 형체를 갖습니다. 대열이 맞붙자 곧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스파르타 정예의 방패벽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압력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앞에서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사선으로 비껴 들어오는 테베의 힘이 오른쪽 끝을 안쪽으로 말아 넣었습니다. 오른쪽부터 눌리고 중앙은 아직 거리를 유지하고 왼쪽은 애초에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그림. 전장을 한 군데에서 꺾는 전개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스파르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호위대 히페이스가 마창을 세우고 방패를 어깨에 올린 채 전면을 고정했습니다. 양측의 창끝이 겹치며 인간과 금속의 압력이 서로를 갈아내는 동안 에파미논다스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빨라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너무 느려 상대가 정비할 틈을 주지 않게. 전진과 정지의 리듬으로 스파르타의 호흡을 흔들었습니다. 박자 하나, 반걸음 하나가 전장을 기울이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그 리듬의 공백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 오른쪽이 간격을 좁히려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인 그때 펠로피다스가 앞줄을 반걸음 비켜 세우며 낮게 웅크린 돌격을 지시했습니다. 신성대의 창끝이 호위대 방패 가장자리를 파고듭니다. 그 틈으로 에파미논다스가 쌓아 올린 심도의 무게가 뒤에서 밀어 올렸습니다. 충격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왕의 대열이 휘청했습니다. 클레옴브로토스가 쓰러졌습니다. 그가 즉시 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는지 잠시 뒤로 옮겨져 숨을 거뒀는지 기록은 엇갈립니다. 그러나 전술적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지휘의 중심이 끊겼고
그 주변 정예는 본능처럼 후방을 향한 반원을 만들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반원은 방패벽을 넓히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감당할 손이 모자랍니다. 태베의 사선 압력이 그 빈틈을 곧장 눌러버렸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스파르타 오른쪽의 정예가 뒤로 밀리자 그 옆의 대열들도 연쇄적으로 각도를 잃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번지듯 대열의 틈은 옆으로 전파됩니다. 균형이 흐트러지면 방패는 더 이상 한 면이 아니고 조각난 면들의 모임입니다. 에파미논다스는 이 순간에도 추격을 과감히 절제했습니다. 목표는 적 중앙을 삼키는 전면 승리가 아니라 오른쪽 정예를 분쇄해 군 전체의 의지를 꺾는 것. 돌파가 성취되자 그는 왼쪽을 살짝 접어 무너진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기는 힘과 멈추는 힘 두 가지를 함께 쥔 선택이었습니다. 테베 중앙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중앙이 달려들면 전장은 곧 혼전으로 변합니다. 스파르타는 혼전 속에서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는 그들의 장점이 발휘될 공간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사선 칼날로만 싸우고 나머지는 칼자루가 되어 무게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전선의 일부가 싸우고 전선의 전부가 이기는 조절된 전개. 스파르타의 좌측과 동맹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앙 지위가 흔들리고 오른쪽이 붕괴 직전이라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질서를 유지한 철수. 확전은 손실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의 퇴각은 무너짐과 질서 사이 그 가느다란 경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베는 더 깊이 물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모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또한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이길 때 멈추는 것. 훌륭한 전술의 마지막 문장. 이 장면의 의미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섰습니다.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동일한 방식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어디에 힘을 모을지, 어디서 시간을 벌지, 어떻게 적의 리듬을 깨뜨릴지를 계산한 전투 운영이었습니다.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가 준비한 사선 전진과 심도 집중은 이날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교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장의 상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익숙한 규칙을 변형해 결과를 바꾸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꺾지 못한다 여겨지던 전열이 가장 강하다고 믿던 오른쪽부터 주저앉았습니다. 지도 위 작은 평원에서 벌어진 이 전술적 반전은 병력의 숫자나 명성의 무게보다 중요했습니다. 규칙 자체를 바꾸면 오래된 우위는 예고 없이 꺾인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날 이 자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전장을 떠나는 두 군대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테베는 좌측 돌파 부대를 정비해 원래의 선으로 되돌렸고 중앙과 우측은 처음의 설계대로 큰 소모 없이 대열을 보존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무겁게 물러났습니다. 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예의 연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버틴다는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신화는 숫자보다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은 균열 하나로도 무너집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한 번의 돌파가 만든 균열은 그리스 세계의 판도를 어디까지 흔들 것인가? 전장에서의 혁신은 정치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오늘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본토 남쪽에서 그리고 해방을 꿈꾸던 땅들에서 그 여파가 거대한 파도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과 소문, 공포와 열망이 뒤섞이며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승리가 어떤 문을 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군, 무너진 질서의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패권의 이름이 어떻게 지도를 다시 그렸는지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